2022년도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국힘의 입당을 이제 그 전에 이미 해놓고 이제 시장에 출마하기 위해서 해봤는데 네. 홍 시장이 외지에서 왔으니까 대구에서 아직까지 인지도가 있다 하더라도 당원들 사이에 호감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상황이었죠. 이때 이제 당원 명부를 개인정보를 다 빼가지고 가서 섞어 넣기 방식으로 여론 조작을 해서 결과적으로 초기 기선제압을 미랑국 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만들어냈다라는 게 이제 핵심이고, 이 여론조사 과정을 최종적으로 여론조사를 하면서 발표하는 기관과 여기에서 사전에 작업을 했던 이것이 좀 이제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개인 번호가 어디까지 활용이 돼서 갔느냐, 일반 여론조사에서도 들어간 거 아니냐. 네. RDD 방식이라는 게 뭡니까? 자동으로 휴대번호를 추출할 때 이걸 지금 홍 시장한테 유리한 것을 수천 개를 심어버립니다. 또는 확실하게 홍 시장을 지지하는 사람을 넣는다. 아니면 유영아 후보나 김재원 후보 쪽으로 지지하는 사람을 의도적으로 빼버리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여론 왜곡이 생기는데, 선관위에 제가 물어보니까 있을 수 없다. 아니, 있을 수 없는 거 알겠는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번호 신기를 통해서 자동 추출 과정에서 했다면 어떻게 되느냐. 본 적도 없다. 이런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상상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정치를 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이걸 해줄 수 있는 기관은 없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일어나 버렸습니다. 홍 시장 캠프 쪽에서 주도했습니다. 돈까지 홍 시장 캠프에서 줬습니다. 다만 홍준표 이름으로 주진 않았는데 대구시청 주무관으로 했던 사람 이름으로 왔고, 그리고 박재기라고 있지 않습니까? 경남도시공사 사장 출신 최측근이 본인 이름으로도 오고, 또 본인이 아는 운전기사, 홍 시장 운전기사의 이름으로도 돈이 들어옵니다. 그런데도 홍 시장이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은 이제 저희들이 계속 수사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의 태도는 그냥 질문 자체를 안 받잖아요. 지금 이제 대답을 안 할 네, 겁니다. 예. 무시하는 거고 계속 그냥 나는 상관이 없어, 그냥 몰라 다른 질문에 이렇게 넘어가고 있잖아요. 이거는 경선만 넘어가 보자. 그러면 대선 국면 가면은 이거는 검찰이나 경찰이 건들 수가 없다. 일단 대선 후보부터 대고 보자. 그런 차원의 문개기 작전 같아요. 근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민주당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증거 자료가 스픽스를 통해서 공개가 되면은 이거는 더 이상 뭉개고 넘어가기는 어려운 상황 어렵죠. 아니냐.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제가 이제 요 내용을 김재원 전 의원 최고위원한테도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상대방이었죠, 경쟁하던. 경쟁을 했고, 네. 처음에는 김재원 후보가 그 당시에 인기가 상당히 좀 있었습니다. 자, 당원 내의 인기보다는 이제 외부 활동을, 특히 방송 활동을 많이 하면서 대구에 이제 출마한다고 해서 세 사람이 이제 초경합 상태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네. 유영아, 김재원, 홍준표가. 네. 혹시 개인정보 받은 적 있나? 개인정보 받았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받아요? 그러면 안심번호는 받았나? 0505 안심번호로 받은 기억은 있다. 근데 안심번호는 날짜도 정해져 있다. 내 마음대로 계속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그 며칠, 기간 며칠밖에 안에만 안 되죠. 쓰는 건데, 근데 홍 시장이 이런 걸 받았다라고 하는 소문이 있는데 들어봤나? 들어봤다는 거예요. 들어봤대요? 그 당시에도 굉장히 이게 문제가 된다. 여론조사 과정에서 왜곡이 일어난다고 전문가들이 많이 이야기했던 모양이고, 심지어는 이 번호를 특정 여론조사에 심어서 홍이 돌리고 있다라는 소문까지 많이 들었는데, 문제는 절대 다수의 언론이 여론조사 나오면 홍 시장 1등, 홍 시장 1등, 홍 시장 뭐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띄우니까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이것을 확인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분위기는 그때 다 휩쓸려 갔다. 또 대구의 전직 시장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홍 시장이 대구를 엄청 바꾼 것처럼 또 분위기를 만들어 가서 쑥 가버리니까 실제로 대처를 하지 못했는데, 지금 알고 보니까 전화번호를 아예 빼가지고 가서 여론 조작을 하고 그 번호를 심어서 자 결과를 왜곡했다고 하면 참 정말 놀라 자빠질 일이다. 이제 이 사람이 지금 대선 후보로 지금 나와 있고 뭐 1등, 2등, 3등, 4등 안에는 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죠. 왜 홍 시장이 이번에 대선 출마를 했느냐? 대구에서 터질 이 사건을 미리 감지하고 대선에 출마하면 검찰 수사의 칼날도 좀 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혹시라도 기대 이상으로 선전하게 되면 이거 끝까지 뭉개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명태균은 이 내용 압니까 모릅니까? 명태균 목소리가 다 담겨 있고 어떻게 조작하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자, 그리고 최모 보좌관이 당원 명부인데 돌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 하는 또 목소리가 다 담겨 있는데, 자, 명은 그러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 지금은 명태균은 마치 홍준표 편드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이제 그들이 진실을 이야기할 시간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부터는 제가 이제 추측인데, 이거는 대구시의 이 당원 명부를 관리하는 담당자나 아니면은 대구시당 위원장, 처장, 요 정도 수준의 협조가 아니면은 이거는 이렇게 휴대폰 번호가 넘어가기는 어렵다. 그럼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예요. 추측. 대구 쪽에 있는 언론사가 자, 그럼 이번 대구시장과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당원들 대상으로.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대구시당에다가 협조 공문을 보내요. 우리 여론조사 할 테니까 당원 명부 안심번호로 주세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여론조사 해가지고 여론조사 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거거든요. 네. 좀 악의적으로 추측을 해본다면은 대구시에서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 성향 분석된 거를 자기가 받아가지고 분류를 해놔. 그래서 홍준표 시장에게 유리한 사람들을 넣어가지고 먼저. 언론사에 던져주는 거야. 그럼 거기서 하면은 그냥 홍준표 시장이 높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것까지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조사나 의심을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언론사가 이건 이제 우리 이런 사람이 아니라 언론사가 내가 홍준표 시장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 당원 명부 당원들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당원 명부를 주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일단은 첫 번째는. 그렇죠. 공문 보내가지고 달라고 그러면 할 수. 그럼 그쪽에서 그냥 객관적인 거 다 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 중에서도 홍준표 시장에게만 특별히 더 호의적인 사람들 거를 뽑아서 주는 거예요? 아니 노 변호사님 생각해봐요. 네, 이 네. 휴대번호까지 줄 정도면은 정말 밀착된 관계예요. 이거는 안 그러니까 그래요? 밀착된 관계인데 그러면 그 대구시당에서는 이 사람들은 홍준표 라인, 이 사람들은 뭐 홍준표 지지 아닌 사람 이렇게 알아요 미리 자료를? 자기네들끼리요? 응. 아니 그러니까 이 미량 그래야지 줄수 연구소인가 있는 거니까? 어디선가 성향을 분석을 한 거죠. 조사했다며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거를 명부를 다시 딱 미량 받아가지고 연구소가 준 거를 갖고 홍준표 시장 있다가 쪽에서 다시 다시 대구시당에 얘네들이, 있는 협조자에게 넘겨주는 거지. 넘겨서 다시 다른 언론사를 그렇지. 넘긴다. 그건 이제 추측의 영역.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 중에서 당원 가입일도 다 나와 있다고. 나와 있죠. 했지 그렇죠, 나와 않습니까? 있죠. 네, 근데 이게 마지막으로 지금 당원 가입된 사람이 뭐 2021년 몇 월 며칠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이게 유출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 즈음에 이제 뭐 대구시당이라든지 여기에 담당하는 직원이 누군지부터 해서 수사를 시작해야 될 것 같거든요. 요거는 조사해야 또 돼요. 아이디 패스워드 요거 자기 거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 맞습니다. 맞고요.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